첫 번째 달려보죠. 도둑 출석 김호중입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일관 하나는 인정합니다. 어쩜 이렇게 계속 비겁할 수가 있느냐. 자, 양 변호사님, 김호중 측이 뭐라고 했냐면 포토라인에 못 써서 죄송하다. 조사 끝나고 나차 지금 보시는 장면 지금 강남경찰서 라이브 상황인데 변호사가 질문 받겠다고 했어요. 죄송할 짓을 왜 해? 그러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렇게 열흘이 넘게 끌다가 음주를 인정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뭐 기다렸던 내지는 정말 의아하게 봤던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의 내지는 최소한 사과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물론 강남경찰서 측에서는 저게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엔 지하로 다 들어가서 뭐 특혜를 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조사가 지금쯤은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나올 때라도 혹시 모습을 비추고 뭐 어떤 얘기라도 할지 아직은 좀 저는 그거라도 기다리고 싶네요.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강남서에서는 이미 조사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김호중 본인이 지금 나가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앞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이 지키고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주말에 공연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23일, 24일에 그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일단 주최 측인 KBS 측에서도 이제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KBS 교향악단도 빠지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연료를 안 받고 쓰겠다. 노 개런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으면 그래도 뭐 팬들과의 의리를 위해서 출연료를 안 받고 쓰겠구나라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거요? 만약에 저 공연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 그렇죠. 엄청난 위약금에 또 해외에서 유명 뭐 클래식 공연부터 또 유명 소프라노들까지 다 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연이 펑크가 난다. 그걸 막기 위한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 개런티는 겉으로 보이는 어찌 보면 본인의 그냥 변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큰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공연을 강행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강남서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사건 반장 진행 중에 김호중 저 문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전해드리던 말씀 중단하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귀 잡아 당겨 욕설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나 안 내려도 돼요? 내리셔야죠. 안 내려, 난. 진짜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I know. 이거 계산해주세요, 손님. 남자분은 지갑이 없나 봐요. 여자분은 지갑 없으세요?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반말하지 마시고요. 택시비를 내셔야 가죠. 야, 결제 7,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야, 너 그만해. 죄송합니다. 네, 진짜 취했어요. 터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찍혀요, 손님. 경찰 부르면 큰일 나요. 야, 경찰 불러요. 이리 와봐. 손님, 이거 나봐. 그 누구시라고.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정말. 네, 제보자는 야간에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밤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을 태우는데 만취한 여자 손님이 택시기사 무릎과 어깨를 계속 툭툭 치고 만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운전 중이니 위험하다, 만지지 마시라고 좋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남자 손님은 지갑을 찾는 듯이 주머니를 한참 뒤적일 때 여자 손님이 다시 택시에 탔습니다. 그러고 계속 주사를 부렸는데요. 급기야 택시기사의 귀를 잡아당겨서 귓속말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손톱이 길어서 귀에 피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세상에.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불송치됐다는 연락을 문자로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왜 귀 잡아당겨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욕을 했군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그런데 이 택시 기사분의 말씀으로는 경찰에서 이게 강제추행하고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강제추행이 훨씬 크니까 강제추행으로만 고소를 해라라는 안내를
피해를 받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게 이 범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처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강제추행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치더라도 저거는 증거도 명백하고 상해 내지는 폭행치상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 강제추행의 이의 신청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잘 먹고 따로 도망입니다. 딱 이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느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손님들은 바글바글, 종업원들은 혼비백산. 자, 그런데 저기 흰 옷 넷, 검은 옷 하나, 5명 테이블 주목해 주세요. 흰 모자를 쓴 남성 테이블 옆에 서서 한참 뭐라고 하죠? 자, 바깥 CCTV 볼까요? 검은 모자 쓴 남성 배 문지르면서 꼭 아우 배불러. 자, 흰 모자 쓴 남성 나오니까 왼쪽으로 슝 사라졌죠. 자, 잠시 후 흰 옷 입은 남성 둘이 같이 나오더니 오른쪽으로 슝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검은 옷 어디로 갈까요? 왼쪽, 오른쪽, 아니면 식당 안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은 말이죠, 먹튀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14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해물 포차 사장님이 제보를 하신 먹튀 사건입니다. 이날 이제 20명 단체 손님도 있었고, 사실 그 최고 매출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대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40대로 보이는 저 남성 5명이 저녁 8시 반에 들어와 가지고 산오징어, 오징어 통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메뉴 3개 그리고 소주 8병 총 15만 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명 한 명씩 나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명이 뭐 배를 갖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이렇게 하니까 또 한 명 나오고, 이게 무슨 뭐 야구에서 감독이 지금 뭐 사인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저렇게 보면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혀 의심을 못해서 저 상황을 30분이 지나고 난 뒤에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술병 등에서 지문 채취도 했고 그랬는데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잡는 게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은 저 사람들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를 하신 건데요. 예.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뭔가 이 먹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아, 이번 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폭행 당한 테슬라입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느냐?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일산의 한 백화점 지하 주차장입니다. 웬 남자가 저렇게 차에 다가오더니 말이죠. 마스크를 벗고 뭐야? 뽀뽀 소리를 냅니다. 그러더니 손을 차 밑에 놓기도 하고, 아, 설마 이게 차가 지나가. 그러니까 저렇게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오더니 또 똑같은 짓을 리플레이합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말이죠. 미어캣처럼 주변을 계속 슉슉슉 막 쳐다보고 있는데, 아, 제가 어젯밤 이 원본 영상을 보고 밥을 못 먹었어 내가. 정말 제가 설명하기도 민망합니다. 이게 지난 16일 일산의 백화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제보자의 아내 차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가 아이랑 이제 백화점에 가서 이제 장을 다 보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남성이 도망가길래 뭔 일이지?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저 영상이 찍혀 있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저런 행위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차를 쓰다듬었다가 마스크를 내려서 뽀뽀를 했다가 차 밑으로 손을 넣었다가, 이제 딱 저걸 보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아마 제보자 입장에서 혹시 이거 아내를 스토킹하는 남성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아내 차한테만 저런 게 아니고 예. 다른 여러 차에도 저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걸 메카노필리아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좀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성 도착증의 한 종류인데 자동차나 기계 같은 건 성욕을 느끼는, 어쩜 좋아. 거기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그런 이 건데 차에다 그런 거죠? 그 지금 차에 보신 차. 강하게 또 힘도 좀 줘서 약간 일부 찌그러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건 백화점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다. 네. 그리고 차 랩핑한 부분 뭘 했길래? 모르겠습니다. 차 랩핑한 부분 다 떼버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왜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뭐가? 이게 보통은 이제 손괴라고 하면 예. 부서지는 것도 손괴고 부서지진 않았지만 기분상 쓸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누가 밥그릇에다가 무슨 뭐 침을 그러니까, 뱉었다. 예. 그럼 못 쓰잖아요. 근데 저렇다고 또 저 차를 못 쓸 것 같진 않고.
아니 못타 나 같으면.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처벌이 안 되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걸 신종 범죄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처벌은 좀 그렇고 굉장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식사 중이실 텐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조카들이 너무해입니다. 이번 사연은 말이죠. 그 카톡으로 온 사연 제보였는데 조금 좀 되게 참 어렵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 갑작스러운 사고로 20대 어린 조카를 잃은 50대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4남매 중 막내인 남편의 누나 아들이 최근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제들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장례식도 함께 했는데요. 생업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부부 중 한 사람씩 남아서 발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발인날 저녁에 상을 당한 형님이 왜 조카들은 아무도 오지 않냐고 크게 서운해했습니다. 형님은 친가 쪽에선 다 왔는데 외가에서는 조카들이 아무도 안 왔다면서 많이 섭섭해했고 그 집 다른 조카도 이제는 외가 쪽은 왕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가족들이 서로 마음을 크게 다친 상황인데요. 제보자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다른 조카들은 지방이나 해외에 있고 군복무 중이어서 못 왔다고 합니다. 워낙 경황도 없었고 어른들이 다 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서운하다는 말도 이해는 됐지만 조의금도 했고 장례식도 끝까지 있었는데 섭섭해만 하는 형님께 오히려 서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 역시도 갑작스러운 일에 경황이 없어서 대처가 미흡해서 실수한 거라면 반성을 하고 형님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사반 가족 의견을 듣고 싶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올케입니다. 형님, 생때 같은 친자식을 잃은 형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집 온 가족 모두 다 슬퍼하고 추모했어요. 지열이도 꼭 오고 싶어 했지만 직장이 저기 울산인데 오기가 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아무렴 엄마 아빠가 빈소 지키고 있으니까 니들 안 와도 된다 뭐 그랬겠습니까? 노여움을 좀 푸세요, 동그라미. 자, 백다희 아나운서 혼자만. 자, 다음은 형님이에요. 이봐 올케,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다. 뭐 울산이 멀어? 오려면 뭐 2박 3일 걸린대? 지열이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사촌형이 죽었어.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사촌형이. 그런데 울산에 있다고 못 와. 아이고, 내가 니들하고 상종을 하나 봐라. X입니다. 좋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서운하신 마음은 뭐 당연히 서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례나 혼례와 관련된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냥 단적으로 50대이시지만 이 조카분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있는 지방의 직장에서 그 사촌의 어떻게 보면 그 부고 때문에 직장을 휴가를 낸다 그러면 아마 안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직계 존속이라든가 아니면 이럴 때는 그게 휴가가 가능한데 물론 뭐 월차 연차까지 써가면서 오래물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당연하게는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근데 50대 어르신만 해도 뭐 저희 또래만 저도 50대니까 저희 또래만 해도 당연히 가는 게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런 서운함이 있는데요. 마음은 그러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 교수님. 서운하신 거는 뭐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 나온 모든 그 조카들의 사정을 보면 한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못 오죠. 그다음에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는 자기 뭐 사촌이 뭐 그렇게 됐다고 휴가를 안 줍니다. 그럼 이제 지방에 있는 그 한 사람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왔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자식도 잃은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좀 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제가 뭘 보냐면 장례식 끝까지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렇게 선을 갖다가 그어버리면 이 가까운 친척끼리는 한번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좀 가깝게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 네 분 모두 아주 그냥 뭐 경사든 조사든 빠짐없이 가시는 분들이라는 거. 자, 백 변호사님. 사실 경사보다 이런 조사에는 꼭 가는 게 좋죠. 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물론 뭐 해외에 있고 봉봉문을 하고 울산에 있어도
어떻게든 올라면 또 올 수도 있겠죠. 특히 울산은. 네, 근데 그게 오지 않았다고 의절까지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부도 가지 않고 조카도 안 가고 이랬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사실 서운하실 수는 있으나 이게 의절할 사유 정도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이게 생태 같은 아이를 잃은 또 이분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될 일이 아닐까.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조금 풀린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풀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백다희 아나운서가 왜 혼자 X를 했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울산이기 때문이죠. 예.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무튼 집은 울산이잖아요. 네. 그걸 꼭 그렇게 또 뭐 아무튼 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절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리가 울산이면 퇴근하고라도 사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조카들이면 서로에게는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못 오는 경우라도 어떤 그 고모님께 전화나 인사라도 조금 챙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안 챙기신 게 아니라 못 챙기신 것 같아요.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아픈 일에 더 서로 상처받지 않으시고 잘 풀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의견도 보겠습니다. 슈퍼맨님께서는 서운합니다. 누가 연락을 해야지라고 하셨고요. 야노님은 해외 군복무는 그럴 수 있는데 지방은 핑계로 하기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떡볶이 조아님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죠. 가족들이 대신 갔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